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발밑의 지구, 머리 위의 별들까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적이라면 어떨까요?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은 정확히 같은 양으로 태어났고 이 둘이 만나면 찬란한 섬광과 함께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주는 텅 빈 빛의 바다만 남았어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10억 개의 입자 중 딱 하나의 물질이 살아남았고 바로 그 하나가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의 원인을 반세기 넘게 찾아왔는데 최근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진이 유령처럼 존재하는 입자가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왜 텅 비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입자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둘이 얼마나 완벽한 거울상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전자가 있으면 양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으면 반양성자가 있으며 이들은 전하의 부호만 반대일 뿐 질량과 다른 모든 성질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만나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대로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바뀌면서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쌍소멸이라고 부르는데 우주 초기에 엄청난 규모로 이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일부가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빅뱅 직후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에는 둘레가 27km에 달하는 거대한 고리 모양의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이 장치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의 99.9999%까지 가속시킨 뒤 정면으로 충돌시키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온도는 태양 중심보다 10만 배 이상 뜨거워서 빅뱅 직후 약 10억 분의 1초가 지난 시점의 물리 조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진공 속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동시에 태어나는 현상이 관측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둘이 항상 정확히 같은 비율로 생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한 대칭이 유지되는데 현실 우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주목한 개념이 바로 CP 대칭 깨진입니다. CP란 전하 결합과 공간 반전을 합친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고 동시에 거울에 비춘 것처럼 좌우를 뒤집어도 물리 법칙이 똑같이 작동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만약 이 대칭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면 물질과 반물질의 행동은 언제나 동일해야 하고 결국 쌍소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964년 제임스 크로닌과 발피치가 K온이라는 입자의 붕괴 과정에서 CP 대칭이 깨지는 현상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견된 CP 대칭 깨짐의 정도가 우주의 물질 과잉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2025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뷰티 실험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양성자와 중성자처럼 쿼크 3개로 이루어진 입자인 바리온에서 처음으로 CP 대칭 깨짐을 관측했는데 이는 물질과 반물질의 비밀을 푸는 새로운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뷰티, 람다 바리온이라는 입자와 그 반입자의 붕괴율을 비교한 결과 측정된 비대칭은 수퍼센트 수준이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물리학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인정받는 기준인 5시그마를 넘어서며 바리온 CP 위반의 첫 관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CP 대칭 깨짐만으로는 우주의 물질 과잉을 설명하기에 여전히 수십억 배나 부족했기에 과학자들은 표준 모형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성미자라는 신비로운 입자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도 없고 질량도 거의 없으며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유령입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날아온 수백 조 개의 중성미자가 여러분의 몸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는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약한 핵력과는 상호작용하기에 극히 드물게 다른 입자와 충돌합니다. 남극 얼음 속 깊이 묻힌 아이스큐브 관측소는 바로 이 희귀한 충돌을 잡아내기 위해 1세 제곱킬로미터의 얼음에 5160개의 광센서를 설치했는데
2024년에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날아온 타우 중성미자 7개를 포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같은 입자가 대체 우리의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중성미자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진동인데요. 중성미자는 우주를 날아가는 동안 전자 중성미자에서 뮤온 중성미자로 또 타우 중성미자로 자신의 정체를 계속 바꿉니다. 이 기묘한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가 진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즉 CP 대칭이 깨진다면 이것이 우주 초기의 물질 과잉을 만들어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T2K와 미국의 노바 같은 장거리 중성미자 실험들은 중성미자 부문 CP 위반의 가능성을 점점 좁혀왔고, 최근에는 두 실험의 결합 분석을 통해 CP 위반에 대한 증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깊은 지하 중성미자 실험은 800마일 떨어진 두 지점 사이를 날아가는 중성미자를 관측해서 이 의문에 결정적인 답을 줄 예정입니다.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에는 한 가지 이상한 예측이 있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좌형 중성미자 외에 우형 중성미자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자의 스핀 방향은 그 입자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의 방향인지를 나타내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중성미자는 왼손 법칙을 따르는 좌형뿐이었습니다. 우형 중성미자는 표준 모형의 수학적 구조상 존재해야 하지만 약한 핵력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실험으로도 직접 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 모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며 존재를 증명할 방법조차 없는 유령 중에 유령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검출 불가능한 유령 입자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진은 바로 이 우형 중성미자가 우주의 물질 과잉을 설명하는 열쇠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우형 중성미자가 붕괴할 때 물질과 반물질을 똑같은 비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마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가 아니라 50.0001%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 차이는 너무 작아서 동전 몇 번 던져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지만, 빅뱅 직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축적되어 결국 오늘날 우주를 가득 채운 물질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을 렙토네시스라고 부르는데, 중성미자를 포함한 가벼운 입자에서 시작된 불균형이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무거운 입자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우주의 또 다른 미스터리인 암흑 물질까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관측 가능한 별과 가스만으로는 은하가 유지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질량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질량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우주론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약 5%의 보통 물질과 27%의 암흑물질, 그리고 68%의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원자, 지구, 태양, 밤하늘의 모든 별을 합쳐도 우주의 5%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우형 중성미자는 중력 외에는 어떤 힘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고, 2024년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량대의 우형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상당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역시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방출된 빛이 138억 년 동안 늘어나고 식어서 지금은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이 우주 배경 복사에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초기 우주의 밀도 불균일성을 반영합니다. 만약 빅뱅이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서로를 똑같이 당겼을 것이고, 별도 은하도 형성되지 못했을 텐데, 우형 중성미자에 의한 CP 대칭 깨짐이 이 미세한 불균일성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견된 CP 대칭 깨짐만으로는 우주의 물질 과잉을 설명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너지 규모의 차이에 있습니다. 현재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빅뱅 후 약 10억 분의 1초가 지난 시점의 물리 조건인데, 우형 중성미자에 의한
CP 대칭 깨짐은 그 훨씬 이른 시점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을 재현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에너지 조건이 필요하고 현재의 기술로는 그 순간을 재현할 수 없기에 우형 중성미자의 역할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우형 중성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표준 모형의 수학적 구조는 이 입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고 만약 존재한다면 물질 과잉과 암흑물질이라는 두 가지 수수께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검증 불가능한 추측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측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에서 우주의 바리온대 광자 비율이 약 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측정되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광자 10억 개당 바리온 하나가 남은 꼴이고 이것은 빅뱅 때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소멸하고 나서 살아남은 물질의 비율이 얼마나 극적으로 작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표준 모형만으로는 이 정확한 수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우형 중성미자를 포함한 렙토제네시스 모델은 바로 이 수치를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우주론의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되는데요. 왜 우주에는 물질로 이루어진 영역만 있고 반물질로 이루어진 영역은 없을까요? 만약 빅뱅 때 물질과 반물질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영역을 형성했다면 그 경계면에서 엄청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야 하는데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은 그런 신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반물질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우형 중성미자에 의한 CP 대칭 깨짐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이며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과 은하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빅뱅 초기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먼저 예측하고 나중에 발견한 사례가 많은데요. 해왕성은 천왕성 궤도의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가 예측되었고 힉스 입자는 표준 모형의 수학적 구조가 요구했기에 수십 년간 찾다가 마침내 2012년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 물리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우형 중성미자 역시 이론이 먼저 예측한 입자이며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물론 자연이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빅뱅의 혼돈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물질 입자들이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마침내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인데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양자역학적 우연의 산물이며 그 우연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입자의 비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 완벽한 대칭이 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의 우리는 우주가 왜 텅 비지 않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빅뱅 때 물질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아쉬웠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